스크립트형 인터프린터 에디터도 웬만한 편집기 VS 코드, VS 코드가 굉장히 편한데 그냥 자체로도 쓰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있잖아. 새로운 파일 만들고 열고 모듈을 열고 최근 사용한 파일이 뭐냐 쭉 다 있잖아요. 그리고 세이브 할 때는 여기 재밌는 거는 여기 핫키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핫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컴퓨터를 잘 쓰고 못 쓰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핫키를 얼마나 잘 쓰냐 못 쓰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새로운 파일 만드는 컨트롤 N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좀 많이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컨트롤 S, 세이브 에즈 이런 쪽 많이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엑시트 컨트롤 Q 또는 클로즈 알트 F4. 요거는 이제 출력을 하는 건데 여기서 출력하게 되면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종이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니까 출력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디터에서 굉장히 핫키를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언두 사용했다가 안 될 경우는 컨트롤 Z, 그 다음에 리드, 그렇죠? 컨트롤 시프트 Z, 리드, 그 다음에 컷, 카피, 컨트롤 X는 컷이고 카피는 컨트롤 C, 컨트롤 V, 셀렉트 올은 컨트롤 A 전체를 다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파인드, 내가 어떤 그걸 찾고 싶다 그러면 파인드 누르면 되겠죠. 컨트롤 F 눌러서 여러분들 소스를 수정할 때 있잖아요. 이 파인드하고 이 파인드 어게인 굉장히 많이 씁니다. 파인드는 컨트롤 F고 파인드 어게인은 컨트롤 G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여기서 안녕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은 이 소스에서 어떻게 해요? 컨트롤 F 누른 상태에서 안녕이라고 이렇게 쳐요. 그 상태에서 find next 하게 되면 찾죠. 그 다음에 또 find next 하면 찾죠. 근데 이걸 종료했어.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안녕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G를 누르면은 그 전에 find 했던 거 있죠. 컨트롤 F에서 이렇게 계속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몇 스텝이 안 되는데 이게 스텝이 뭐 1000스텝, 2000스텝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찾지 못해요. 다 뭘로 해야 돼요? 검색으로 찾아야 됩니다. 검색으로. 그래서 요 에디트에 있는 거 요건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여기 리플레이스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리플레이스는 뭐예요? 여기 있는 글자를 바꿔주겠다는 거잖아요. 리플레이스도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꼭 기억해 놓든지, 아니면은 기억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실제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모니터 있죠. 모니터 옆에다가 이렇게 모니터 옆에다가 핫키 같은 걸 붙여놓습니다. 자기가 포토샵 업무를 많이 한다. 그럼 포토샵 관련된 핫키를 모니터 옆에다 다 붙여놔요. 프리미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내 업무다. 그러면 프리미어 관련된 핫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계속 그걸 보면서 하다 보면요, 나중에 다 스스로 외워져요.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 주변에다가 내가 자주 사용하는 핫키를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고 사용하시면 아주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런 할 때, 런은 뭐 있어요? F5 누르면은 바로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Shift F4는 뭐냐면요, 내가 런을 하는데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이제 런이 돼요. 그러니까 한 스텝 한 스텝 가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거니까 이것도 한번 써보시고, 네, 옵션,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을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config IDL 눌러가지고 여기서 사이즈 키워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옵션에서 제일 좋은 게 이제 라인 넘버이죠. 라인 넘버. 이거는 꼭 이렇게 라인 넘버를 넣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몇 줄에서 에러가 났다 그러면 이거 줄 셀 수 없잖아요. 2000스텝, 3000스텝 되는 걸 갖다 줄을 어떻게 세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라인 넘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옵션에서 라인 넘버 보는 거죠. 이거는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움말 같은 거 보고 싶으면 F1키 눌러주면 된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뭐다? 여기 컨트롤 N, 컨트롤 O, 컨트롤 S,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에디트에서 컨트롤 Z, 컨트롤 시프트 Z, 컨트롤 X,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A, 컨트롤 F, 컨트롤 G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주석문을 처리하는 게 안 나와 있나? 여기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코멘트 아웃 에즈온 요거 있잖아요. Alt 3키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소스를 넣었잖아요. 소스를 넣은 상태에서 Alt하고 3을 누르잖아요. 3을 누르면 이렇게 주석이 붙어요. 앞에 주석이. 네? 이렇게 또 Alt F3을 누르면 이렇게 주석이 붙는다고요. 이 주석이 붙은 걸 해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Alt하고 F4 누르면 돼요. 이렇게 없어지죠. 내가 잠깐 뭐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스텝은 안 쓰겠다라고 하면은 주석을 붙여놓으면 그 스텝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내가 여기를 작업한 중인데 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실행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요 라인에다 어떻게 해요? 여기다 갖다 놓고 Alt하고 3을 누르면 얘는 주석이 되는 거죠. 주석이 되면 실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Alt 3, Alt 4도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정상적으로 종료잖아요. 이거는 엑시트는 컨트롤 Q는 정상적으로 종료인데요. 강제 종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막 너무 잘 돌아가. 그럴 때는요, 컨트롤 D를 누르면은 돌아가던 파이썬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D도 좀 많이 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있잖아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체크만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스크립트형 인터프린터, 여기 에디터 요거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코딩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실습을 하기보다는 수업은 요 대화형 인터프리터하고 스크립트형 인터프리터 에디터 요걸 가지고 실습을 할게요. 괜히 다른 거 이렇게 또 다른 거 쓰게 되면은 그 앱을 또 깔아야 되고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실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하키들 있죠? 몇 개만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니터에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모니터에 붙여놓고 그 하키를 사용하시면 다 빠르게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 수정을 했으면은 꼭 세이브를 하셔야 돼요. 세이브가 된 거하고 안 된 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세이브가 된 거 안 된 거. 그래서 F4 눌러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세이브 안 돼 있다고. 그죠? 그래서 세이브 하겠냐? 확인 누르고 세이브가 된 다음에 런이 되는 거죠. 아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 안녕하세요 앞에 주석문이 달려가지고 안녕하세요가 하나만 나왔죠. 이어서 교재 56쪽 파이썬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 대화형 인터프린터 메뉴에서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파일 밑에 있는 오픈을 선택해서 소스를 불러오겠죠. 불러온 다음에 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소스가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에 만들었던 건 요거죠. 요거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요걸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이렇게 이게 수정이겠죠. 그러면은 이걸 한 다음에 뭘 먼저 하라 그랬어요? 세이브를 먼저 하라 그랬죠. 세이브. 그래서 파일 세이브 에즈는 다른 이유로 만든다니까 세이브 에즈 하든 뭐 세이브를 하든. 그래서 세이브보다는 세이브 에즈를 권장합니다. 요새 그 하드 용량이 굉장히 크니까 괜히 세이브 해가지고 낭패당하지 말고 세이브는 소스 수정을 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세이브 에즈를 하세요. 컨트롤 시프트 S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S 해가지고 세이브 에즈를 한 다음에 파일 이름 저장해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장이 됐다 그러면은 F 실행해 가지고 그 결과값을 보면 되겠죠. 이것도 같이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대화형 인터프리터가 나와요. IDLE. 그러면은 여기 파일에 가서 어떤 거요? 오픈 누른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PS 코드 안에 챕터 2에
EX02-01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기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은 요 스크립트형 IDLE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수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뭘 수정한다고 그랬어요? 그 57쪽에 보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거 하나 더 넣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여기 와서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컨트롤 V를 2번 했네요. 여기다가 쓰면 돼요. 뭐라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걸 세이브 하라 그랬잖아요. 세이브. 세이브 할 때 파일 세이브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소스가 다른 거잖아요. 얘는 여기까지 있는 거고 얘는 여기까지 있는 거니까 여기서 할 때는 무조건 세이브, 소스 내용이 바뀌었으면 세이브 as로 가서 여기 다시 01-01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은 얘는 뭐예요? 얘는 EX02-01-01이죠. 그쵸?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거 괜히 엎어쳐가지고 낭패 당하지 말고 새로운 소스를 만들었을 때 반드시 save as로 해주라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됐다 그러면 런에 가서 뭐요? 런 모듈 또는 F4키 누르면 되겠죠? 그럼 F4키 한번 눌러보자고요. F4키 누르면은 네,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죠. 자,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OT 끝나고 2주 만에 이거를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죠? 파이썬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수정할 수 있겠죠?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IDLE 통합 개발 환경에서 두 가지 모드가 있었잖아요. 대화형 모드가 있고 스크립트 모드가 있잖아요. 대화형 모드에서 실습을 해봤고 스크립트 모드에서 실습을 해봤어요. 근데 자, 어떨 때는 대화형이 좋고 어떨 때는 스크립트형이 좋은 것 같아요. 대화형은 바로 내가 어떤 소스를 입력했는데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대화형이 좋겠죠. 이제 그게 아니고 나는 이걸 갖다 여러 줄을 갖다가 작성을 해서 한꺼번에 어떤 결과물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스크립트형이 좋은 거죠. 근데 대화형은 거의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기초 과정에서만 대화형을 쓰고 실제 코딩 과정에서 가면은 대화형보다는 스크립트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화형이든 스크립트형이든 파이썬의 구조, 문법을 좀 알면은 뭘 써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이어서 파이참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참을 실행한 다음에 그래서 create new project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파이참에서는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프로젝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짜는데 코딩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모든 걸 완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코딩을 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판매 관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 그럼 판매 관리에서 월보 만드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일보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평균 뭐 또 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상승률이나 하락률 같은 것도 프로그램 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판매 관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 프로젝트 안에다가 이렇게 소스 코드도 다 만들어 놓는 걸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딩한 것들을 갖다 모아놓는 폴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프로젝트 안에서 소스 코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뉴 눌러서 불러내서 파일명 적고 실제 실행하면 되는 건데 파이썬은 IDLE도 충분한데 왜 파이참 에디터를 사용하느냐? 파이참은
일단 커뮤니티는 무료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파이썬은 2.0하고 3.0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2.0으로 만들어 놓은 좋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좋은 코딩 되어 있는 것들, 그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버전에 상관없이 파이참에서는 2.0하고 3.0을 다 별도로 다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 필요한 패키지를 쉽게 설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코드 실행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파이썬에 제공해주는 파일과 함수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이제 쉽도록 만들어 지원해 주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은 파이참보다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거를 쓰는 게 대부분이 이거 써요. 대부분 이제 이걸 쓰는데,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우리 교재대로 한번 하죠. 뭐. 그래서 교재 몇 쪽이죠? 59쪽입니다. 교재 59쪽 쭉 보시고 실습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파이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그러면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 나는 그냥 파일을 바로 오픈하겠다 그러면 이거 눌러주시면 되고, 요거는 GitHub라든가 이런 데 있죠. 거기 있는 데서 내가 원하는 소스를 URL 눌러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오픈이면은 바로 파일을 여는 거고, 뉴 프로젝트는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고, 일단 폴더를 같이 하나 만들어 보죠. 뭐 폴더는 어떻게 만든다? 저는 여기 돼 있는데 나는 이거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내가 파이썬 소스 코드 그래가지고 PS 코드라는 걸 만들고 싶다. 그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뉴 폴더 있죠? 누르시게 되면 폴더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서 만들겠다? C에서 만들겠다. 우리 PS 코드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우리 D 드라이브에서 만들었잖아요. D 드라이브에. 근데 요거 이제 파이참이니까 여기 C에다가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럼 C에 하셔가지고, 그쵸? C에서 폴더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요? PS 코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C에 PS 코드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쵸? 그래서 다 만들었다 그러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뒤로 가서 여기에 오픈으로 해서, 자, 오픈. 실제 파일을 가져오는데 나는 어디? C 드라이브에 있는 PS 코드에서 가져오겠다. 근데 C 드라이브엔 지금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디 있어요? 우리는 D 드라이브에 있겠죠. D 드라이브에 가면은 여기 PS 코드라는 거 우리 조금 전에 만든 거 있죠, 그쵸? 만든 거 있으니까 가져와서 PS01, 그쵸? 선택해서 OK 누르면은 Trust Open Project EX OK, 그쵸? 누르면은 이렇게 EX01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 수정을 하거나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서 파일에 가서 New 누르게 되면은 파이썬 파일이라고 있죠. 파이썬 파일 누르게 되면 이렇게 ex02 02 언더바 01-02,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02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은 파이썬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얘기했던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 긁어와 가지고, 그쵸? 컨트롤 C 한 다음에 아까 만든 여기 02-01 여기 가서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프린트 가로 열고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세이브 해주라 그랬어요. 세이브. 그래서 파일 세이브 됐죠? 그럼 여기서 런 누르면은 02-02 선택해서 결과 이렇게 나오죠. 파이썬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이게 파이참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소스 불러내서 코드 작성해서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런하고, 이거는 뭐 아이데일리 통합 환경도 마찬가지고 여기 파이참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교재 65쪽에 있는 식별자와 예약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학습 목표는요,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식별자와 예약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이 섹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변수와 상수를 아셔야 되는데, 변수는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상수는 한번 대입하면 절대 불변의 값을 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변수 값을 찾아내는 거죠. 변수 값을 찾아내는 거. 예를 들어서 저의 키를 입력을 하고, 그렇죠? 그럼 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 키가 뭐 170이다 그럼 170을 딱 넣어놓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은 170에 몸무게 뭐 80kg다. 몸무게 80kg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비만도라는 게 나오잖아요. 비만도가 나오는데, 실제 요걸 갖다가 170을 넣어놓고 80을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비만도 값을 구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170하고 80 있는 사람들만 비만도를 찾는 거지, 다른 뭐 키가 크거나 작거나 몸무게가 많거나 적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만도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요 키하고 몸무게를 변수로 만들어 놓고 170을 넣고 80을 넣든 190을 넣고 60을 넣든 변수를 아무거나 넣어서 비만도를 측정하는 게 진짜 프로그램이죠. 그 결국은 이 프로그래밍, 코딩을 한다는 거는 이 변수 값을 구하는 거예요. 변수 값을. 그래서 이제 이 변수는 숫자 또는 문자와 문자열 등을 대입해서 사용하는 단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죠. 그래서 이 변수는 어떨 때 사용한다? 할당받은 값을 메모리에 저장할 때 구분하기 위한다. 그렇죠. 키의 변수값도 받아야 되고 몸무게의 변수값도 받아야 되고 실제 비만도에 대한 변수값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수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A에다가 100을 넣었다. 그러면은 변수 A에다가 키보드로 100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B 이꼬르 200 그러면 B에다가 200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A하고 B에 대한 변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어떤 결과값을 갖는 거죠. A는 키, B는 몸무게.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비만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이용해서 간단한 연산경과를 출력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바로바로 나오니까 대화형이 좋겠죠. A는 100, B는 200 이렇게 넣은 다음에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 300이 되겠죠. 자, 그럼 A는 300, B는 500 이렇게 넣고 요 결과값을 부르면 또 달라지겠죠. 그쵸? 이런 걸 갖다가 변수값이라고 하는데, 식별자라고도 식별자. 프로그램 내에서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름을 변수인데 그걸 식별자라고 해요. 식별자.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로 지정한 변수명. 더 이제 컴퓨터적으로 얘기하면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의 항목, 식별자, 변수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변수를 만드는 데는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그 식별자는 문자 또는 밑줄로 시작해야 하며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숫자로 시작하면 되나요? 식별자의 길이는 제한이 없지만 너무 긴 식별자는 코딩할 때 불편하다. 그렇겠죠? 그렇죠?
글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코딩할 때 편한데 글자 수가 너무 적으면 또 그 변수명 식별자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식별자는 숫자, 문자, 언더바 이로 구성된 구성이 돼서 만들면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식별자는 프로그램에서 뭘로 사용할 수가 없다? 키워드로 사용할 수가 없다. 키워드는 뭐냐면요. 리저브드 워드라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약어예요. 예약어. 우리 프린트라는 거 있죠. 프린트. PRINT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가로 열고 가로 안에 써준 거를 갖다가 모니터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갖다 키워드 또는 예약어라고 그래요. 예약어, 키워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예약어나 키워드로 만들어진 어떤 기능이 있는 단어는 실제 식별자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프린트라고 해서 내가 변수를 그럼 이게 프린트로 먹히겠어요? 변수명으로 먹히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실제 여기를 모니터에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걸로 먹히겠어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약어나 이 키워드는 변수명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식별자는 가급적 사용하고자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쵸? 여기 이제 2022년 01월 매출 현황이다. 그 매출 이제 합계다. 그럼 여기 언더바 해가지고 이렇게 썸이라고 하나 해놓으면은 이건 합계구나. 금방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식별자 쓸 때는 대충 그 식별자만 보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 식별자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식별자를 쓸 때 중요한 건요. 파이썬은 알파벳이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문자하고 소문자는 완전히 다른 글자예요. 이 A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대문자 소문자 잘 합쳐서 사용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키워드 있잖아요. 키워드 예약어라고 하는데, 그 예약어는 프로그램 내에서 문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정된 단어를 예약어라고 한다. 그래서 특정 목적을 위해 미리미리 지정해 놓은 약속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예약어는 바꿀 수도 없고, 지금 말씀드린 식별자, 변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예약어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AND도 있고, ESC도 있고, NOT도 있고, 뭐 패스, 리턴, 미드, 글로벌, 프린트도 있겠죠. 여기 프린트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변수, 식별자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것도 변수를 입력해서 실제 어떻게 되는지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죠. 뭐. 자, 그러면은 식별자와 예약어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대화형 IDLD를 부른 다음에 A 이꼬르 얼마요? 100, B 이꼬르 얼마요? 200, 프린트 가로 열고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은 값이 얼마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A 값을 얼마로 줘요? 150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다시 요 프린트 요거를 눌러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값이 바뀌겠죠. 이렇게 요걸 갖다 이제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변수명은 숫자로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 이꼬르 20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러가 나겠죠. 당연히 숫자로 먼저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숫자로 먼저 시작할 때는 뭘 넣으라 그랬어요? 언더바 2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쵸? 언더바 1 이꼬르 200 이거는 먹는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뭐요?
A 플러스 B 플러스 언더바 1 하면 되겠죠. 이렇게 먹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변수명을 띄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 B 이꼬르 10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A 언더바 B 이꼬르 10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A 언더바 B 플러스 언더바 1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예하고 키워드를 식별자로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이꼬르 얼마? 500 돼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렇게. 프린트 이꼬르 500 그러면 프린트 열고 프린트 그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별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고 예약어를 식별자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실습을 해 보았어요. 이어서 3주차 과제물 안내하겠습니다. 과제물은 요 내용이 출력돼야 됩니다. 요 내용이 출력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름이라고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명을 집어넣어서 이 이름 변수명에다가 과반 이름을 쓰면 되겠죠. 변수명으로 과반 이름을 넣어줘요.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이름, 그래서 안녕하세요 컴식과 A반 박경호입니다. 요렇게 출력이 돼야 돼요. 여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요렇게 하면 되겠죠. 요렇게 이름 컴식과 A반 홍길동 프린트 이름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거는 다 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중간에 우리 책에 있는 소스 그대로 하다가 요거 하나만 중간에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가 떠야 된다 그랬어요? 컴식과 A반 홍길동이라고 하는 요 있죠. 요게 여기 뜨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코딩을 한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명은 뭐 이렇게 했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이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실행을 해서 소스 코드 있죠. 소스 코드하고 이 나온 결과 있죠. 그 두 개를 캡처해 가지고 지난주처럼 성명, 과학번, 파이썬 3주차 과제물점 pdf로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소스 코드에는 여기에는 없지만 주석을 달아주면 돼요. 주석이 뭐냐면요. 이렇게 자기소개 및 변수 사용 출력 프로그램 요거를 주석으로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파이썬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 봤는데 컴퓨터는 정말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강의만 제대로 들으셨으면 오늘 과제물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답도 다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시다가 안 될 때는 저한테 메일 주시고 내용이 좀 복잡하면 메일 주시고 그 문자도 같이 하나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고 메일만 주시면은 답변이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에러 난 건요 99% 아니 100% 오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타 났는지 안 났는지만 확인하고, 그리고 그대로 쳐서 F4 눌러서 실행하시면요, 결과물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